다행인 것은 한국은행이 CBDC 연구 보고서를 2개 국회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금융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공공기관 전문가도 계시고 또 학계 선배님도 계시고 사업가들도 있지만 조금만 한국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포인트, 상식을 동기화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은행의 CBDC가 왜 예민한 문제인지를 살펴보려면 한국은행 법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한국은행 법에는 49조와 79조가 예민하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의 79조는 한국은행은 개인이나 법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다. 이게 79조. 그러니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시민과 법인과 거래할 수 없다. 기관들과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이게 중앙은행의 법률적 기초이고 49조에는 한국은행은 정부가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면 어떠한 규격과 모양으로도 돈을 찍을 수 있다. 이 2가지가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는 형태에 대해서는 다 가능한데 거기서 한국은행이 과거의 법률체제, 현재의 법률체제에서는 어디까지가 한계고 이것이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무너질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변경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행법 제49조를 보건대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고 지금도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날로그 화폐가 아니라 이 디지털이다 보니까 디지털의 특성상 막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것이 개인과 민간 기업, 흔히 말하는 경제 주체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냥 직접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법률적인 그리고 사회 개념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연구로는 이 법률 조항에서 특별하게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도 이 법에 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발행만 하면은 79조를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공격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CBDC를 하게 된다면 해야 될 법적 쟁점과 개정의 범주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금통위가 있죠. 금융통화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금통위가 중요한 이유는 지급준비율이죠. 지급준비율.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양보다 본원 통화보다 실제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통해서 계속 발생하는 화폐가 훨씬 양이 많기 때문에 통화 승수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각 상업은행들이 얼만큼까지 통화를 발행하는 효과를 내게 할지 예대 마진을 돌릴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지급준비율, 각 상업은행들이 얼만큼 인출을 비상시에 요구했을 때 준비해야 하는 비율을 통제함으로써 전체 화폐의 유통량을 통제하고 있는 아주 이것이 중요한 역할이죠. 포인트는 이 7분의 위원들의 임기 중에 상당수가 올해 4월 달에 종료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을 해야 되고 이러한 대외 환경에 대해서 국가 경영자가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 그러면 디지털 금융을 이해하는 위원들의 선임 비율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한국은행도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유동 자산은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500조 원대로 평가가 되고 한국은행도 소위 말하는 매출이 있는 것이죠. 은행에 화폐를 공급하면서 영업수익이 13조 원대 그리고 쭉 운영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한 3조 원대로 쭉 굴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신 분은 이 3권의 책을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3권의 책은
한국은행이 직접 발간한 책이고 가격이 7,500원밖에 안 합니다. 각각.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은 국민들께 금융과 한국은행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책도 상당히 내용이 우수하고 아주 인쇄도 고급스러운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에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책을 사지 않으셔도 상당한 내용의 한국은행의 제도와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거의 예스24 등에 보시면 별점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좋은 책들이 절판될까 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은행의 CBDC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시작의 포인트가 작년 2019년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2019년 국정감사 업무 현황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마지막에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도에 지적받았던 사항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의 10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미 2018년도에 디지털 화폐 도입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라,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았고, 그래서 처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시간순을 정리해보면 2018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2019년 1월에 발간한 1차 보고서,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1차 보고서, 2019년 6월에 페이스북 리브라 발표, 올해 2020년 초에 발간한 한국은행의 2차 보고서, 2차 보고서의 제목은, 내용은 타 국가들의 CBDC 대응 현황입니다. 1차 보고서는 CBDC의 개념과 한국에서 진행한다면 진행해야 될 법적 개정 이슈, 2차는 각 국가들의 진행 현황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월에 발간한 1차 보고서를 보면 우선은 목차 앞에 서론이 바로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는 항상 통계도 그렇지만 의도가 중요하죠. 의중이 중요하고, 통계가 정말 객관적입니까? 이 보고서도 항상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구성하더라도 의중을 읽을 수 있죠. 의중. 목차가 나오기 전에 앞에 서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연구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기조입니다. 기조. 이렇게 해놓고는 목차가 나오죠. CBDC 논의 배경, 개념, 구현 방식, 그 다음에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법적 이슈. 법적 이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두 개입니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넘어서 민간에게 계좌를 허용할 것인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핵심 이슈.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실험. 돈이 아날로그로 있을 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디지털로 바꿨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미 이 8번에 대한 논리는 일본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2번과 8번은 굉장한 유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조금 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통화 정책에서 이상과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아주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던 차에 올해 여름에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가 발표가 됐고, 페이스북 리브라가 발표되니까 각 은행들의 입장이 나왔는데, 일본은행 부총재는 최근 중앙은행들이 CBDC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와 가능성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명분을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이 명분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고 소비자 금융의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가만 보니까 중앙은행의
중립적 입장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 수 있다는 논리를 어떻게 중앙은행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장정모 연구위원께서도 페이스북 리브라가 민간 기업의 화폐 발행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법정 화폐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특히 통제 보장,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윗은 아주 유명하죠. 2019년 7월 1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3단 논법을 펼치십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를 가지고 있다. 듣자 하니 페이스북 리브라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비트코인과 어떠한 크립토 커런시에도 관심이 없다.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는 달러다. 이게 2019년 7월 12일에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문서에 언급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2월에 발간한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으로 비유하면 경쟁사 현황입니다. 경쟁사. 역시 목차를 보면 의도를 알 수 있죠. 목차, 주요 CBDC 대응 현황. 여기서 거액 결제용, 소액 결제용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국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거액 결제용 CBDC를 준비하는 국가, 소액 결제용 CBDC를 준비하는 국가, 발행 계획이 없는 국가.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카테고리에 어느 나라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 목차에 들어있는 별첨입니다. 별첨. 이거의 세부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액 결제용 CBDC의 예시국가, 캐나다, 싱가포르, 프랑스, 스위스. 소액 결제용 CBDC 준비국가,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에콰도르, 중국, 터키, 스웨덴, 유럽연합. 발행 계획 없음.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러시아. 그러면 이 보고자의 의도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을 레버리지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나와 있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적 수단의 지급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지급 결제 수요 면에서 CBDC 발행 요인이 크지 않으나 이게 이제 기조고 나머지는 계속 준비를 한다는 내용. 저는 절대로 이 내용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어투와 민감한 차이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스타트업들의 암호화폐 사업을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았죠. 그런데 국정 기조의 뉘앙스 하나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법인 계좌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국정 기조가 중요한 것이죠.